자, 오늘은 BMW에서 가장 이상한 차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를 리뷰할 겁니다. 그동안 BMW는 후륜구동, 50대 50 무게 밸런스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브랜드였는데 이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가 나오면서 그런 공식들이 다 깨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차의 유용함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BMW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꽤 마니아층이 두터운 자동차예요. 자, 어쨌든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특히나 이 가격 대비 편의 장비, 안전 장비 이런 사양들도 월등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18D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 모델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리즈는 BMW 라인업 중에서 가장 괴상해요. 일단 이런 미니밴 같은 액티브 투어러 모델도 있고, M240i 같은 후륜구동 기반의 쿠페도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모델인 M2도 있고, 그란 쿠페 모델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전륜, 후륜, 사륜 굉장히 혼합된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BMW의 전통적인 차종 357, X3, X5 이런 모델들과 다른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디자인은 완벽하게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기존에 액티브 투어러를 싫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디자인이었거든요. 초창기 모델은 너무나 이상했어요. 이 자동차가 비율도 일반적인 BMW와 다르게 앞에 가로 배치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닛도 짧고 미니밴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고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근데 초창기 모델은 그 앞쪽 디자인도 굉장히 옹졸한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 추세답게 BMW가 그릴을 굉장히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이 차에는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인상이 강인해지고 좀 날카로운 느낌, BMW의 느낌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릴 안쪽에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위한 여러 가지 센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에어플랩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됐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램프가 적용이 됐고, 이 범퍼 하단에 에어 커튼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됐어요. 자, 휠은 17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BMW에서 보기 힘든 평평비가 적용이 돼 있어요. 승차감 그리고 부드러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세팅이고, 자, 미니밴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 창문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뿐만 아니라 앞쪽의 시야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커터 글라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마련이 돼 있고요. 요즘 BMW가 진짜 뒷모습 맛집입니다. 자, 요즘 모든 자동차 디자인이 테일램프를 양쪽으로 딱 이어버리는 스타일, 이거 너무나 많이 쓰고 있거든요. BMW는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는 테일램프가 굉장히 두껍게 들어오면서 존재감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그래서 밤에 보면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지금 기존에 없었던 뭔가 강렬한 느낌까지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디자인 바뀐 요소 부분들은 전체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짐을 들었어. 그리고 발로 쳤어. 이제 이 정도는 홍보도 안 해요. 이제 이 정도는 거의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기능이 되다 보니까 잘 말해지지도 않지만 발놀림도 잘 인식을 하는 것 같고, 별도로 버튼도 눌러서 열 수가 있습니다. 전동식 트렁크고, 이 트렁크 바닥이 생각보다 낮은 편이에요. 일반적인 SUV보다는 낮은 편이라서 높게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 차가 엄청나게 큰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깊이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자, 대신 옆으로는 짐을 좀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 공간이 꽤나 넓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스타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이 아래쪽 부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쓰임새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3 시리즈도 멕시코에서 만든 모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 차는 이제 독일에서 만든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고, 진짜 오랜만에 BMW 디젤 엔진입니다. 요즘 디젤보다는 되도록 이제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판매하려고 브랜드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는 디젤 모델만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요즘 디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고, 심지어 고급 휘발유보다 디젤이 비쌀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 액티브 투어러는 연비가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잠깐 주행을 하면서 계기판을 봤더니 이제 트립상으로 한 900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점이라면 이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150마력 정도의 디젤 엔진이고 최대 토크가 워낙 뛰어난 편이라서 주행하는 데는 답답함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통 BMW가 후륜구동에는 이제 8단 ZF 변속기, 그리고 전륜구동 모델은 아이신의 8단 전륜구동 변속기를 썼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이 된 게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실내는 완전 최신 스타일로 바뀌었고 저는 이 바뀐 변화는 너무나 좋습니다. 일단 요즘 BMW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좋고 이 디스플레이 자체의 이 형태도 너무나 예뻐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 이 안쪽에는 UI, 계기판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자, BMW의 전기차 i4, iX 모델 그리고 최근에 나온 BMW 3 시리즈 전부 이런 시스템을 도입이 돼 있고 메뉴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도 제가 바꿀 수 있는 자유도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픽들을 조금씩 바꿀 수도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유리에 쏴주는 방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판넬이 따로 나오는 방식인데 이 부분도 디자인을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뭔가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은 확실히 굉장히 예뻐지고 사용하기도 편해졌어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달라졌는데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가운데 부분 막 구멍이 뚫려져 있기도 하고 이 차와 어울리지 않게 상당히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의 배열 그리고 스타일도 기존의 BMW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BMW를 오래 경험하셨다고 하더라도 좀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동안 BMW는 이 굵직한 기어 레버가 특징이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기차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레버만 있습니다. 이걸로 기어 변속을 하는 거고 시동 버튼도 이 위쪽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P 모드가 없거든요. 정차하고 시동을 끄면 P 모드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 파킹 브레이크를 눌러도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작하는 느낌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 변경 시스템, 주행 설정 시스템 이런 버튼들이 놓였고 오토 홀드까지도 이제는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디자인만 예뻐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버튼들을 누르는 감각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다이얼 돌리는 거, 버튼 누르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신경을 꽤 많이 쓴 것 같고 콘솔의 이 수납 공간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이 아래쪽 수납 공간이 워낙 넓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물건을 놓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엄청나게 크죠. 이건 거의 뭐 아이패드 작은 것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고정을 시켜 놓은 것도 상당히 좀 절도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키도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 좀 미래적인 느낌으로 키가 바뀌었어요. 이게 제 키인데 제 키랑은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자, 이런 원목을 사용한 부분도 눈에 띄고 송풍구도 독특하죠. 자, 동승석에 앉으신 분 진짜 에어컨을 직방으로 맞으면서 얼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송풍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가 굉장히 긴 편이거든요. 저 앞유리까지가 부분이 공간이 상당히 긴데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을 플라스틱으로만 마감하면 진짜 싼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도 소재를 신경을 꽤 많이 썼습니다. 물론 이런 천장 소재나 만져지는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도 뭐 가공을 열심히 하고 좀 덜 저렴하게 만들려는 노력은 있지만 뭐 3 시리즈나 5 시리즈 이런 모델과 비교하면 엄격하게 차이는 느껴지는 편입니다. 실내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 예쁘게 표시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4,800만 원 정도 되는 뭐 따지고 보면 BMW 엔트리 모델이죠. 엔트리 모델인데 시트 마사지가 있습니다. 마사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모드 변경이라는 게 예전에는 단순히 주행 모드만 관련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주행 모드도 설정이 가능하지만 이 분위기 자체를 아예 모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피션시, 익스프레시브, 릴렉스. 그러니까 이 주행 모드에 대한 해석을 BMW가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BMW는 이 물리적인 버튼이 꽤 많았던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전부 사라지고 이제 디스플레이로만 컨트롤이 되는데 냉난방 시스템 메뉴인데 여기서 뭐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 열선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자, 보통 스티어링 휠 열선만 해도 일반적인 자동차들이 그냥 온오프입니다. 뭐 좀 비싼 자동차들이 2단계 뭐 이 정도까지 컨트롤이 되는데 자, 이 차는 끄기, 약하게, 중간, 세게, 매우 세게. 아니, 스티어링 휠 열선을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조작할 수 있는 차는 이 차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이 시트 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게, 중간, 세게, 매우 세게, 끈 상태, 그리고 매우 강하게까지 하면 총 5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라운드 뷰도 있습니다. 제 차에도 없는 기능인데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주변을 제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좋고요. 주변 카메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예전에는 7 시리즈 정도 돼야 막 우와 했던 기능인데 2 시리즈 주제에도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자동 세차장 보기가 있습니다. 자동 세차장 보기. 뭔 거 같아요? 자동세차 라인? 딱 이렇게 라인이 나오죠. 이 라인이 나와서 이 라인에 맞춰서 이제 차를 딱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자동 세차장뿐만 아니라 뭐 주차 타워 들어갈 때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로 뭐 단순히 예뻐진 게 전부가 아니라 시스템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자, 공간은 넓습니다. 그리고 개방감도 너무 좋아요. 이 썬루프도 이 면적이 크고 이 활짝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 유리 면적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개방감이 너무나 좋고, 이 뒷좌석 시트 자체도 앞좌석보다는 조금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전방 시야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시트도 새롭게 디자인이 되면서 훨씬 더 부피는 작아지고 얇아졌거든요. 자, 그래서 공간적인 여유도 더 좋아졌죠. 자, 그리고 이 차는 변태적인 BMW이기 때문에 엔진이 가로 배치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다른 BMW 후륜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공간과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 함께 갖춘 모델인 셈이죠. 뭐 특별히 이 뒷좌석을 위한 뭐 편의 장비가 있는 건 아닌데, 뭐 간단하게 등받이 정도는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트는 움직이진 않습니다. 시트까지 움직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등받이만 조절이 되고, 그래도 좀 유용함을 강조한 자동차다 보니까 보통 이 정도급 자동차들은 뭐 6대4 이 정도로만 시트가 접히는데 4대2대4로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도로 전부 시트를 접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저희가 시승차를 받고 한 10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뭐 918km를 달릴 수 있다고 나옵니다. 네, 어쨌든 디젤 엔진의 이 효율성, 이런 부분은 확실히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최고 출력이 엄청 높은 편은 아닙니다. 150마력이지만 어쨌든 토크가 강력한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느리다는 생각은 거의 들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엔진 회전수를 높게 쓰지 않아도 이 218D 모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뭐 예전에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디젤 차가 워낙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감각도 상당히 오랜만이라고 느껴집니다. 뭐 실내 리뷰를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직접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실내 분위기들도 남다릅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방식은 조금 저렴한 방식이고 저렴한 자동차들이 쓰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액티브 투어러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쪽에 그래픽들도 너무나 화려해졌고 정보도 꽤 많아졌습니다. 디스플레이가 그냥 2단으로 2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바뀐 부분들은 신선하고 좋습니다. 너무 예뻐요. 알게 모르게 부품들을 전부 다 바꿨거든요. 그리고 뭐 방향지 시등 켜는 감각, 그리고 체결됐을 때 소리, 이런 것들도 기존 BMW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는 신차니까 새로움을 준다는 부분에서는 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그 새로움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BMW와는 너무 차이가 나서 어색한 부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차는 스티어링 휠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지금은 시속 70km, 뭐 80km 정도 되기 때문에 속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무거워지긴 했지만 시내에서는, 그리고 뭐 주차를 하는 저속 상황에서는 한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지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어색해요. 물론 이 주차할 때 스티어링 휠을 자주 돌릴 때는 스티어링 휠이 가벼우면 훨씬 더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바퀴가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 이 짓이기고 있다, 어느 정도의 그런 피드백도 전달줘야 되는데 그냥 허공에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불현듯 갑자기 무게감이 드는 것도 어색한 부분들이 있고요. 자, 차라리 이런 스포츠 모드에서의 무거워지는 반발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하는 게 보통은 스티어링 휠에 다 몰려 있잖아요. 모든 기능이 이제 거의 한 곳에 몰려 있기 마련인데,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종류를 선택하는 건 뭐 리미트를 걸 것이냐, 아니면 이 속도 제어만 할 것이냐, 스티어링 휠 보조까지 할 것이냐,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 시속 90km, 80km 설정하는 것도 스티어링 휠에서 가능한데, 보통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하는 버튼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 빈칸도 있는데 그 버튼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되게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나? 이거는 뭐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하라는 건가? 안전거리가 주행상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편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BMW 나름의 뭐 철학이 있다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 별도로 분리를 시켜놔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어쨌든 운전자 보조 시스템, 뭐 각종 센서와 이 카메라로 차선을 인식하고 뭐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전륜구동, 미니밴,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떠나서 BMW스러우냐,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사실 운전의 재미라는 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이 차는 운전의 재미 측면에서 뭐 높은 점수를 줄 만한 부분이 거의 느껴지진 않습니다. 안정적이긴 해요. 그거는 BMW스러워요.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려도 굉장히 차분해지는 느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짜릿한 핸들링을 선사하느냐, 정말 정확하게 코너를 날카롭게 돌아가느냐, 뭐 이런 느낌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디젤 엔진이 폭발력은 좋은 것 같아요. 폭발력은 좋아서 그냥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도 사실 뭐 운전의 재미라면 운전의 재미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일단 이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저도 이 변속기가 굉장히 궁금했었고 실제로 조작할 때 느낌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뭐 패들 시프트도 없는 상태고 그냥 D 모드가 있고, 원래 BMW는 S 모드잖아요. 근데 이 차는 L 모드가 있습니다. L 모드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의뢰 자동차에서 L 모드는 이제 로우 기어 모드를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놓고 뭐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변속기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듀얼 클러치의 체결감이 어떤지, 뭐 수동 변속했을 때 느낌이 어떤지,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지만, 자, 속도가 높아질 때 스스로 업시프트를 할 때 느낌은 굉장히 잽싸게 느껴집니다. 자, 지금도 속도가 줄어들 때 이 다운시프트 할 때도 반응이 꽤 빠른 편이에요. 가족적인 차, 패밀리카라는 이런 전제 하에서 파워트레인의 반응이나 뭐 특히 변속기의 신속함,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어쨌든 뭐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BMW 중에서 가장 못생긴 차이자 가장 운전 재미가 없는 차가 이 액티브 투어러입니다. 자,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기준으로 자동차를 볼 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가 매니아층이 두터워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 차는 운전하기가 쉽습니다. 운전에 재미는 없어도 운전하긴 쉬워요. 자, 시야도 좋을 뿐더러 뭐 여러 가지 조작하는 것들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상쾌해요. 이런 것들이 뭐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자, 보통 BMW 세단이나 SUV만 보더라도 경쟁 브랜드와 비교해보면 시트 포지션이 가장 낮은 회사예요. 근데 이 차는 시트 포지션도 꽤 높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평평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차는 뭐 썸머 타이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차량 관리하기도 뭐 수월합니다. 어쨌든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굉장히 따끈한 신차고, 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4,500만 원, 하나는 한 4,800만 원 정도 되고, 뭐 수입되는 물량에 따라서 옵션들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니까 이 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하셔서 차량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